전화벨이 울립니다. 새벽 5시 반이었죠. 서연은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참 깨어 있다가 통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서연, 네가 지금 도망칠 생각이야? 혼인 중에 생긴 빚이면 네가 다 갚아야 하는 거 모르냐고? 서연은 침대 끝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이었어요. 20억. 네 남편 빚 20억을 네가 갚아야 한다고. 며느리 자격으로.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번졌죠. 18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요.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 만보 걷기가 부담된다면 걷기 속도를 높여 30분간 활기차게 걷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06년 3월 서연은 35의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죠.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축하해줬어요. 남편 되는 사람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한옥을 지키며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서연은 그 말에 놀랐지만 남편 도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죠. 조금만 참아줘.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1년만 같이 살다가 나오자.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되는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첫날 새벽 5시였습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은 눈을 떴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며느라가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진지 준비해야지. 6시에 드시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서연은 부스스한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의 뒤를 따라왔죠. 밥은 돌솥에 해야 돼.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국은 멸치 육수로 끓여. 된장은 3년 묵은 걸로. 네. 반찬은 7가지 이상 올려야 하고. 김치는 저기 항아리에서 꺼내고. 서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더뎠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이것도 모르는 게 며느리야?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손을 움직였죠. 6시 정각. 시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밥상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간이 싱거운데? 제가 다시 끓일게요. 그럴 시간 있어? 아버님은 지금 드셔야 한다고. 결국 그날 아침 서연은 밥도 먹지 못하고 설거지만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곁에서 지켜보며 지적했죠. 그렇게 걸레질하면 먼지 안 없어져. 빨래는 햇볕에 말려야지 그늘에 말리면 냄새나. 반찬간 봐. 또 싱거워. 서연은 하나하나 고쳐가며 배웠습니다. 아니, 배울 수밖에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수시로 부엌을 드나들며 서연을 확인했어요. 전 뒤집어. 타겠어. 나물간 다시 봐봐. 고기 썰 때 칼질 좀 예쁘게 해. 서연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앉을 시간조차 없었죠. 오후 3시쯤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였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고모였죠. 어머, 얘가 새 며느리구나. 이름이 뭐래?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이에요. 아, 서연이. 근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35에 시집 왔어요. 늦둥이 며느리죠 뭐. 고모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늦게 시집 온 주제에 아직도 애는 없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집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럼 뭐하러 데려왔어? 집안일이나 시키려고?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친척이 돌아가고 난 뒤였죠. 서연은 주방에 홀로 앉아 남은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거의 다 했어. 그래. 빨리 끝내고 들어와. 엄마가 당신 욕 안 하게 말 좀 잘 들어. 서연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노력해야지. 엄마 성격 원래 까다로우신 거 알잖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우리 곧 나갈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2년째가 되었고 3년째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기상, 밥상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설거지. 그리고 다시 새벽이 오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서연을 항상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요? 지방격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요. 혹은 이렇게 불렀죠. 예, 여기 물 좀 갖다 줘. 예, 이거 치워. 이름 대신 예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매일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죠. 조금만 참아. 곧 나갈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갔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야. 그러니까 이 집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시부모 모시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게 며느리 역할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18년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서연은 42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죠. 남편과 함께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나이가 있으니. 서연은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늦게 결혼한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러게 누가 늦게 시집 오래.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화제는 언제나 그쪽으로 향했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아들 둘 낳았는데 서연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네. 나이가 문제인가 봐. 30대에 시집 왔으면 진작 애 낳았을 텐데. 아이 없으면 나중에 노후가 외롭지. 누가 챙겨줄 건데. 서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말없이 음식을 나르고 접시를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우리 며느리 아직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 집안일이나 열심히 시켜야죠. 그것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서연은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일이나 시켜야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서연은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따로 나가서 살면 안 될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갑자기? 그냥 우리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어. 아직은 안 돼.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모셔야지. 그럼 나는? 니는 뭐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며느리잖아.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은 잘하는데 애를 못 낳아서 문제예요. 그래도 뭐 나이 들어서 손 하나는 있으니 나름 쓸모는 있죠. 서연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일손일 뿐인 걸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45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댁으로 우편물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등기우편, 내용증명, 법원 통지서 같은 것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우편물을 받으면 서둘러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네가 볼 거 아니니까. 하지만 서연은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발신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무의식적으로요. 왜 이렇게 법원 우편이 많이 올까? 채권 회사에서도 온다. 무슨 일이지? 서연은 의문을 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2년째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어요. 또다시 친척들이 모였죠. 이번엔 시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이 왔습니다. 형님, 큰집 며느리는 손주까지 봤다면서요? 참 복 많으시네.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애도 없어서. 그럼 집안일이라도 잘하죠? 뭐, 그건 하죠. 시키는 대로는 하니까.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말들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저렸죠. 그날 밤 모든 일이 끝나고 혼자 남은 서연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엔 가을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며느리? 일손? 아니면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48이 되어 있었어요. 몸은 예전만 못했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죠. 허리 아프면 파스 붙이고 일해. 나도 젊을 때 그렇게 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죠. 그 무렵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모은 적이 없었죠.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깨달았어요. 나는 15년 동안 이 집에 모든 걸 바쳤지만 내 이름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으로 온 우편물들의 발신인, 날짜, 내용. 자신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요.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18년의 시집살이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도 모르게요. 2015년 서연은 49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 도연이 평소와 다르게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갔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참에 사업을 시작해볼까 해. 내가 아는 형님이 물류 사업을 하는데 거기 파트너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서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 사업 경험이 있어? 갑자기 그런 건. 괜찮아. 형님이 다 알려준대. 그리고 이 나이에 재취업은 힘들잖아. 차라리 내 사업을 하는 게 나아. 서연은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죠. 엄마, 나 사업 좀 해볼까 해.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물류 사업이요. 요즘 그쪽이 잘 된대요. 내가 아는 형님이 파트너를 찾는데. 그래, 그럼 해봐라.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죠. 어머님, 하지만 사업은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남자가 나이 50에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지. 기 좀 살려줘야지. 하지만 서연아.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하겠다는데 부인이 뭘 그렇게 막아? 네가 남자 자존심을 꺾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2년 만에 받은 퇴직금 전액 3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는 또 2천만 원을 보탰죠. 우리 아들 사업인데 엄마가 돕는 게 당연하지.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한숨만 쉬었죠.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좀 힘들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라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중이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도연 씨 계십니까?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이요? 네, 사업자 대출 5천만 원이요. 연체 이자가 붙고 있는데 빨리 입금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대출 받았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받았는데? 5천만 원. 5천만 원. 서연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거였죠. 당신 그걸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네가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우리한테 그런 돈 갚을 능력이 어디 있어?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도현 씨, 이자라도 입금해 주세요. 사업자 대출 연체가 6개월째인데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사무실에서 잔다는 핑계였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네가 왜 몰라? 부인이잖아. 남편이 말을 안 해줘서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남편한테 관심도 없는 며느리네. 그러니까 아들이 힘들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까? 우리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서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2년 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나 큰일 났어. 뭔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 서연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 좀 해봐. 15억. 뭐? 15억.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치면.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당신,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해졌죠. 이제 끝이구나. 18년 동안 버텨온 이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그날 이후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이도현 씨, 원금 상환 언제 하실 건가요? 사채 이자가 600만 원 밀렸습니다. 당장 입금 안 하시면 법원에서 경매 통지 나갔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피해 밖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당신 지금 이럴 때야?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적어도 전화는 받아야지. 받으면 뭐해. 돈 없는 건 똑같은데.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죠.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색 봉투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 서류들을 펼쳐봤어요. 대출 원금 7천만 원 연체, 사채 이자 600만 원 미납, 법인 신용대출 8천만 원 독촉. 하나하나 읽어가던 서연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한 통의 내용 증명서였어요. 발신인은 금성저축은행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정임, 서연의 시어머니였죠. 대출금 3천만 원과 연체이자 8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뭐지? 그녀는 다른 서류들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나왔어요. 채권 회수 통지 채무자 박정임, 내용 증명 수신 박정임.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빚이 이렇게 많아?
서연은 조용히 서류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가장 오래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박정인 명의 대출 5천만 원. 그 다음은 4년 전이었죠. 박정인 명의 신용대출 3천만 원.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남편 명의 빚은 15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명의 빚도 5억이 넘었어요.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인 명의 대출 내역, 날짜, 금액, 채권자. 하나하나 정리하며 서연은 냉정해졌습니다. 이건 남편만의 빚이 아니야. 시어머니도 관련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얘야, 밥은? 서연은 밥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가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집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길래. 그건 네가 볼 거 아니니까 신경 꺼.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말하고는 밥상을 물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서연은 시댁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우편물이 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뒀죠. 봉투 겉면만요. 발신인, 날짜, 내용 증명 여부 모두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 실패 전부터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왔던 겁니다. 친척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그리고 사채업자에게도요.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까?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와 친척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형님, 그때 빌려준 2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도연이 사업 잘 되면 갚을게. 그게 벌써 3년 전인데요.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업을 명분으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구나.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할 때 서랍 속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박정임 채무자, 김영희 채권자 2천만 원. 박정임 채무자, 이철수 채권자 3천만 원. 서연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20억의 빚 중 최소 5억에서 7억은 시어머니의 빚이라는 거요. 하지만 모든 게 남편 명의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왜지? 왜 시어머니는 자기 빚을 아들에게 떠넘기려는 걸까? 서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 이혼하면 며느리한테 떠넘기려는 거구나. 혼인 중 생긴 빚이니까 며느리도 책임져야 한다고 우길 생각이었던 거야.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나는 시어머니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가? 그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돼. 이제 나도 준비해야 해. 서연은 오랜 지인 오민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규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이 필요해요. 오민규는 금융과 법률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서연보다 몇 년 선배였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무슨 일인데? 빚 문제예요. 복잡해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지만요. 이제 시작이야.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20억 빚을 안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부부잖아. 같이 해결하면 되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죠. 이미 끝났다는 걸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법원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어요. 서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혼인 기간이 18년인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단 30분 만에 정리됐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갔죠. 그날 저녁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18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자신의 물건은 거의 모으지 못했으니까요. 원룸에 도착해 서연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자유구나.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김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이혼했다고 다 끝난 줄 알아? 그 빚은 어쩔 건데.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 남편의 빚이잖아요. 혼인 중에 생긴 빚이면 너도 책임이 있어. 법적으로? 아니에요, 어머님. 이혼하면 배우자 빚은 상관없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18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 빚도 안 갚겠다고.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시작이구나.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연, 전화 안 받을 거야.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심도 없는 년. 빚 20억 네가 갚아라. 도망치지 마. 끝까지 찾아낼 거야. 우리 가족 인생 망친 건 너야. 서연은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나 고모야. 이혼했다며? 그럼 빚은 어떻게 할 거야? 고모님, 그건 제 빚이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며느리였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법적으로 제 책임이 아니에요. 아휴, 참나.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문제야. 서연은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민규와 만났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규 씨,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시어머니가 빚을 제게 떠넘기려고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서연 씨, 그 빚은 법적으로 너의 책임 아니야. 이혼하면 전 배우자 빚은 상관없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해요. 친척들도요. 무시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으니까. 그런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규 씨, 사실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뭔데? 그 20억 빚 중에서 시어머니 빚이 최소 5억은 될 거예요. 오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18년 동안 시댁에 살면서 우편물을 받았거든요. 그걸 기록해뒀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온 독촉장, 내용 증명, 차용증 사본까지. 지금 그거 가지고 있어?
네. 서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민규는 파일을 펼쳐보며 입을 벌렸어요. 이거 증거로 충분해. 그죠? 서연 씨, 이거 잘 보관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하루에 10통씩이요. 김서연, 지금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 거야? 빚 20억? 네가 다 갚아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했어.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김서연 며느리로 18년 살다가 빚 20억 놓고 도망. 가족도 버리고 책임도 안 지는 파렴치한.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오민규에게 전화했어요. 민규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뭘 할 건데?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전 이미 준비했으니까. 서연은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18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끝을 내자. 며칠 후 서연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시숙모였죠. 서연아, 가족회의가 있으니까 와. 가족회의요?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었잖아. 빚 문제 때문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머님 댁으로 와. 전화를 끊은 서연은 오민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토요일에 결정적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준비 끝났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오후 2시 정각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거실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숙모, 남편의 고모, 사촌들까지 총 10여 명이었죠. 서연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왔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 서연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연이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20억이요. 친척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 빚은 모르쇠예요. 이게 말이 돼요? 시숙모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양심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혼인 중에 생긴 빚이잖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책임이요? 그래, 책임. 너도 그 집에서 18년을 살았으면 가족이지. 가족이면 빚도 같이 지는 거야.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을 일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신기한데? 어머님은 저를 18년 동안 얘라고 부르시면서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혼인 중 생긴 빚은 이혼하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요. 법이 뭐가 중요해?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어머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셨어야죠. 18년 동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친척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그래도 20억은 너무 큰 돈이야. 도연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너도 도와줘야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도와줄 수 없어요. 왜? 그게 제 빚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도망가는 게 어딨어. 서연은 그때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뭔데? 그 빚이요. 전부 남편 빚이 아니에요. 거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쳐다봤죠. 무슨 소리야? 제 말 들어보세요. 서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매일 우편물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어머님 앞으로 온 것도 많았죠. 그게 왜? 독촉장이요. 법원 통지서요. 채권 회수 통지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어머님 명의로 왔어요. 서연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우편물 사진, 차용증 사본, 내용 증명서 사본들이었어요. 20억 중에서 최소 5억은 어머님 빚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형님이 빚이 있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 사업 실패 전부터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친척들한테도요. 서연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김영희 고모님께 빌린 2천만 원이에요. 5년 전이죠. 고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거. 그리고 이건 이철수 삼촌께 빌린 3천만 원이고요. 4년 전이에요. 삼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형님이 급하게 돈 빌려달라고.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 모든 빚은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남편 사업은 명분이었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18년 동안 봤으니까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사업을 핑계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사업에만 쓰인 건 아니라는 거 확실해요.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그 빚을 제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 18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거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친척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5억이 형님 빚이라고? 그럼 우리가 빌려준 돈도. 서연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서연은 오민규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땠어? 오민규가 물었어요. 예상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친척들은 놀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금 더 기다릴 거예요. 친척들이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무슨 뜻이야? 친척들은 자기들이 빌려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를 압박하겠죠. 오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냉정하게 생각하네. 냉정해야 살아남아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민규 씨, 혹시 법적으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가 이혼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빚에서 자유로워. 하지만 만약 시어머니가 계속 괴롭히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도 이제 약점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몰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이틀 후였어요.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숙모였죠. 서연아, 나 숙모야. 네, 숙모님. 저번에 네가 보여준 서류 말이야. 혹시 다른 것도 있어? 서연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왜요? 형님이 나한테도 돈을 빌렸거든. 500만 원. 근데 그게 사업에 쓰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서. 아, 그거요. 제가 기록해둔 게 있어요. 정말? 네. 숙모님께 빌린 날짜랑 금액이랑 다 있어요. 그럼 혹시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숙모님,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좀 복잡해서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서연은 피식 웃었어요. 벌써 시작됐네.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고모였어요. 서연아, 나 고모야. 저번에 네가 보여준 내 차용증 말이야. 혹시 사본 하나 줄 수 있어? 왜 필요하세요? 형님한테 돈 받으려고. 증거가 있어야 말이 통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네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오민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친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오후였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전 남편 도연이었어요. 서연아, 우리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왜요? 그냥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엄마 일 때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동네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서연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잠시 후 도연이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당신은? 나, 뭐, 그냥 그래. 도연은 커피를 주문하고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번에 네가 보여준 서류들 때문에 집안이 난리야. 예상했어요. 엄마가 진짜 그렇게 돈을 빌렸던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사실이에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잘못이었고,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도 잘못이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 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엄마 좀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서연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투로요. 용서요? 엄마도 나름 힘들었어. 아들 사업 실패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당신 어머니는 18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얘라고 불렀고 지방격 떨어진 며느리라고 했고 아이 못 낳는다고 무시했죠.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전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그리고요. 서연은 도연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빚은 당신 어머니가 갚아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서연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죠. 1단계 시어머니 비폭로 완료. 2단계 친척들 분산 작전 진행 중. 3단계 최종 정리. 서연은 펜을 들고 3단계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틀 후 서연은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었어요. 서연아, 나 외삼촌이야. 다시 한번 모이자. 이번엔 형님 빚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려고.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척들이. 형님한테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왔어. 알겠어요. 언제 모이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네, 갈게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두꺼운 파일을 가방에 넣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거실엔 저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도 몇 명 와 있었죠. 시어머니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외삼촌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형님 빚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려고 모였습니다. 서연 씨, 저번에 보여준 서류들 다 가져왔죠? 네. 서연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가 테이블을 가득 메웠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기록한 모든 증거예요. 서연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2013년 5월 금성저축은행에서 박정임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은 5천만 원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2014년 3월 신용회사에서 박정임 명의로 대출받은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건 2015년 6월 김영애 고모님께 빌린 2천만 원이에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형님이 급하게 연락해서. 서연은 계속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2016년 8월 이철수 삼촌께 빌린 3천만 원. 2017년 2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천만 원. 2017년 10월 친척 모임에서 빌린 1천만 원. 서류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형님 빚이란 말이야? 네. 합치면 얼마나 돼? 서연은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총합계가 적혀 있었어요. 7억 3천만 원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억 3천만 원이 형님 빚이라고? 네. 그리고 이건 전부 남편 사업 시작 전이나 사업 중간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이에요. 그럼 남편 사업 빚은 12억 7천만 원이에요. 합치면 20억이죠.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형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도연이 사업 도와주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에 쓰인 돈은 많아봐야 2억이에요. 나머지 5억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머님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부 잃으셨죠. 뭐?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주식? 네. 어머님은 친척들한테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본인 주식 투자에 썼어요. 외삼촌이 화를 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 잃고 나니까 아들한테 떠넘기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며느리한테까지 떠넘기려고 한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를 얘라고 부르시면서 마지막엔 빚까지 떠넘기려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법적으로 정리한 채무 목록이에요. 어머님 명의 빚은 어머님이 갚으셔야 해요. 아들한테 떠넘길 수도 없고 며느리한테 떠넘길 수도 없어요.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말이 맞아. 형님이 책임지셔야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그럼 이 서류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릴게요. 각자 어머님께 받을 돈 정리하시는 데 쓰세요.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 속았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18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민규였어요. 어땠어? 다 끝났어요. 수고했어, 서연 씨. 고마워요, 민규 씨. 많이 도와줘서. 천만에. 근데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요? 당신 인생 말이야.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야.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서연의 새로운 인생과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민규의 사무실에 갔어요. 민규 씨, 그 후로 연락 왔어요? 응. 친척들이 하나둘씩 법적 조치 취하고 있더라. 시어머니 상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갚아야지. 본인 명의 빚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그래. 이혼했고 당신 명의 빚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다행이네요. 오민규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 18년 동안 참으면서 증거를 모았다니. 참은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오민규는 파일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법적 보호 서류야. 혹시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 다시 접근하면 이걸 근거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어.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 오민규는 명함 한 장을 더 건넸어요. 심리 상담사야. 18년 동안 힘들었을 테니까 전문가 도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정말로 끝났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친척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채무 당사자 정정 공지. 기존 이도현, 김서연. 정정 박정임, 이도현. 김서연은 이혼으로 인해 채무관계 없음.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드디어 내 이름이 빠졌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연아.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왜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서연은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끊어야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전 10시. 집 근처 공원에서 봐요. 고마워. 전화를 끊은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만나겠다고 한 거지? 하지만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서연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수척한 얼굴, 힘없는 걸음걸이였죠. 왔네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응. 시어머니는 서연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부르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뭐가요? 다. 18년 동안 너한테 한 짓, 빚 떠넘기려 한 것. 다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며느리니까 집안일 좀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18년 동안 계속됐죠. 알아. 내가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 잃고 나서 나도 미쳐 있었나 봐. 아들한테 그리고 너한테 떠넘기려고만 했어.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주식 투자하신 거, 돈 잃으신 거 전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5년 전부터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해봐야 어머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인정 안 했겠지. 서연은 벤치 등받이에 기댔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18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본인 책임을 지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서연아. 네. 네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18년 동안 참으면서 알게 됐죠. 서연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전 남편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18년 동안 잃어버린 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까?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오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여기 있었네. 민규 씨? 혹시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앉아요. 오민규는 커피를 주문하고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서연 씨, 혹시 일자리 찾고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곧 찾아야죠.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볼래? 사무 보조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 서연은 놀랐어요. 정말요? 응. 서연 씨 정리 능력 보고 깜짝 놀랐어. 18년 동안 그 많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다니. 그런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전법률 지식이 없는데 배우면 돼. 그리고 서연 씨는 이미 실전 경험이 있잖아.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 천천히 생각해.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해. 오민규는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새 출발. 이게 기회일까? 그날 밤 서연은 원룸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18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민규의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류 정리, 파일 관리 같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꼼꼼함과 정확성은 곧 사무실에서 인정받았죠. 서연 씨, 이 서류 정리 정말 잘했네요. 변호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18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일 잘하는데. 서연은 피식 웃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 네. 제 인생을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서연 씨,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땐 좀 어두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자유로워져서 그런가 봐요. 자유요? 네. 오랜 짐을 내려놓으니까 가벼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민규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잠깐 내 방으로 와봐. 네. 서연은 오민규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 일 잘하고 있어. 정말 만족해. 고마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법률 공부해볼 생각 없어? 법률 공부요? 응. 법무사 자격증이나 행정사 자격증 같은 거. 서연 씨 능력이면 충분히 딸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리고 서연 씨는 이미 실전 경험이 있잖아. 하지만 생각해봐. 천천히. 조급해할 필요 없어.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법률 공부,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인터넷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검색했습니다. 공부 기간, 시험 과목, 합격률.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어요. 해보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서연은 다음 날부터 퇴근 후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기본서를 사서 공부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내가 겪은 일들이 다 여기 나와 있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어요.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서 3시간씩 공부했죠. 오민규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서연 씨. 그 근성이면 꼭 합격할 거야. 고마워요, 민규 씨. 어느 날 서연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시댁 근처에 살던 이웃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정말 서연 씨 맞네요. 여기서 뭐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요? 네. 법무사 자격증 준비 중이에요. 이웃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냥 하고 싶어서요. 근데 시댁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셨다는 소문 들었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이웃이 가고 난 후 서연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만 보자.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법무사 시험에 응시했어요. 시험장에 앉아 문제지를 받는 순간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1년 동안 준비했잖아. 시험은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왔을 때 서연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오민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험 어땠어? 모르겠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그럼 됐어. 결과는 나중에 보면 되지. 그래요. 2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어요. 제발. 화면에 합격 2글자가 떴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다음 날 사무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민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 50이 넘어서 법무사 자격증 따다니. 민규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야. 서연은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집에 앉아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이혼, 빚독촉, 진실폭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해냈어. 18년을 참았고 때를 기다렸고 결국 이겼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적기 시작했어요. 1. 법무사 사무실 개업 준비. 2. 독립적인 삶 구축. 3. 나를 위한 시간 갖기. 서연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으니까요.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서연은 그 시간을 밑거름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참은 건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연의 때가 온 거였습니다. 2025년 겨울, 서연은 55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안정적인 사무실이었죠.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상담 예약이 하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문제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속 포기하시면 돼요. 정말요? 네. 혼인 관계만으로는 시부모 빚을 질 필요 없어요.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근처 사람들은 다 며느리가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서연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의뢰인이 나가려 할 때 돌아서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천만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의뢰인이 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나 민규야. 민규 씨, 무슨 일이에요?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좋아요. 언제? 오늘 저녁 어때? 그래요. 6시에 봐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오민규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사무실은 잘 되고 있어? 오민규가 물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의뢰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다행이네. 그때 내 제안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민규 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다 서연 씨 능력이야.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나저나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오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소식도 안 들려요. 그래. 뭐, 그게 나을 수도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규 씨, 제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아마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제 인생도 없었겠죠. 그래, 잘한 결정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규 씨, 전 행복해요. 응? 지금이요. 50대 중반이지만 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민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다행이야, 서연 씨. 18년 동안 참았던 게 헛되지 않았어요. 응, 니는 때를 기다린 거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착해서 참은 게 아니었어. 때를 기다린 거였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18년 동안 기록했던 그 노트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06년 3월 15일. 결혼. 시댁 입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혼. 새로운 시작. 서연은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서연은 새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5. 새로운 시작. 오직 나를 위한 인생. 서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게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못된 시댁에게 비장의 한 발을 선사한 며느리의 사연이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